이번 순서는 아티스트가 소셜을 만났을 때입니다. 오늘도 참여 작가님 한분 모셨는데요. 동양화가 성윤록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은 매화 작가로도 많이 알려지셨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테마를 정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또 대학교하고 대학원 때 동양화를 전공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 선후배 분들과 함께 사생을 매번 다니는데 그때 마침 갔었던 곳이 하동에 섬진강변에 있는 하동의 최천판 댁에 또 갔었던 거예요. 네. 그때 토지 무대라고만 알고 있었지 정확히 가본 적은 예. 없었는데 그때 그 옆에 매화밭을 보고 혼자 거닐다가 그 향이 너무 좋아서 향에 취해서 그때부터 매년 매화가 있는 곳이 좀 찾아다니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림이 많이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때 매화향이 좋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림을 보면 왠지 매화향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들어요. 네. 그리고 보면 또 봄 하얗게 피어나다, 그리움 아름답게 기억되다, 너를 그리워하듯 비는 내리고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제목 자체가 서정적인 것 같아요. 전시 제목인 거죠? 전시회 제목인 거죠? 네, 전시 제목이나 작품 제목들을 다 제가 정해요. 우리 또 평소에 글을 쓰거나 작가 노트를 쓰기도 하고 또 뭐 들었던 가사 아니면 또 뭐 대사들을 보면서 약간 감성을 조금 건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와닿을 때 그때 조금 그걸 제목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게 됐죠. 그림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내놓으신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번에는 신작들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하얗게 피어나다 시리즈, 그리고 작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를 하면서 제작했었던 봄 하얗게 피어나다 이제 그 시리즈들이 이제 골고루 나와 있죠. 한 6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작가님 또 인상적인 것이 작품이 베테랑이 나왔다면서요? 영화 베테랑. 베테랑이 어떻게 그림이 들어가게 된 건지? 처음에는 베테랑 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그림이 근본을 쓰고 조금 화려하다 보니까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부의 상징인 곳에 걸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청이 와서 그때 저는 영화를 잘 몰랐었는데 그 감독님이 되게 유명해서 그러면 흔쾌히 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보냈는데 또 영화에 나왔고 그 뒤로 또 그 영화 미술팀하고 다른 미술팀이 만나서 회식을 하다가 그쪽에서 그 감성 코드가 맞는 그림을 찾는데 그 그림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베테랑 팀에서 보여줬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서 또다시 협찬이 됐었던 게 그 칸의 여왕이 주인공이었던 무례한 거기에도 또 협찬이 됐었죠. 그렇군요. 많은 통로를 통해서 작가님 작품을 생각지도 못하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작가님 그림 봐도 그렇고요. 굉장히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느낌이 훨씬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악을 많이 좋아하신다고요? 네, 예전에 작업을 할 때 그냥 그림만 그리면 심심하니까 항상 뭔가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던 게 습관이 됐는데 다양한 음악들을 듣게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클래식을 많이 듣게 됐죠. 좋아하게 되고. 혹시 어떤 음악을 가장 좋아하시는 게 있나요? 이렇게 되게 잔잔하게 쇼팽이나 이런 거를 좋아할 것 같다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생각보다 약간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진짜요? 그림이 안 될 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차이코프스키나 아니면 나흐마니노프 그런 피아노 협주곡을 들으면 제가 그림을 되게 세필로 천천히 꼼꼼하게 여러 번 올리다 보니까 약간 속이 답답했던 거를 그 음악으로 풀었던 그런 게 좀 있죠. 차이코프스키 안에도 섬세함과 감성적인 면이 있으니까요. 왠지 또 그런 음악들과 작품이 참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음악 에세이도 쓰셨어요? 네네. 생각지 못하게 클래식을 좋아하고 또 연주회나 공연을 많이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침 음악 클래식 잡지 쪽에서 제안이 들어왔죠. 제 그림과 클래식의 연관성에 관련 칼럼을 좀 써달라고 해서 그걸 하나 썼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는지 또 써달라고 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글도 잘 쓰시나 봐요. 아니에요. 못 쓰는데 연습을 해보고 싶은 기회가 특별히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노력을 해보는 거죠. 하단에 등단하신 지 이제 10년 정도 되셨나 보네요. 그동안 8회 개인전 하셨고요. 다수의 아트페어에 참여해서 기량 인정받으셨는데요. 혹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목표를 가지고 뭔가 그렸던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어진 기회들이 감사했었고 또 그거에 맞춰서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그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이제 큰 전시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에게 과분한 개인전들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계속 이 아프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거의 빠짐없이 지금까지 매년 나오게 되다 보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그냥 의미 있는 전시, 한 작품을 내던 거기가 섬이든 아니면 외지든 의미 있는 전시를 하자는 게 목표라고 하면 목표일 수도 있겠어요. 예. 그렇군요. 네. 인상적인 그림들이 많을 텐데, 그리고 작가님이 작업하시면서는 사실 다 애정이 가잖아요. 네, 소중하죠, 다. 그런데 특별히 또 좋아하시는 작품이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네, 그래서 하다 보면 다 소중하고 각각마다 스토리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뭐 굳이 꼽으라면 저를 좀 고생시킨 이렇게 금매도라는 그 100호가 좀 넘는 작품이 있는데 이건가 보네요. 빨간색 바탕에 금분으로 아우 오래 걸리셨겠다. 예전에 조선시대 때 모든 화가들은 먹으로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먹을 이렇게 매화를 가뒀다면 실제로 매화를 매년 십몇 년 동안 보다 보니까 되게 화려하고 고혹적이거든요. 그 매화를 제가 한번 풀어주고 싶다 해가지고 금분으로만 이렇게 금매도를 완성하는데 저 그림이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게 몇 톤데요? 100호가 좀 넘어요. 근데 이렇게 동양의 병풍 형식을 하기 위해서 화판 4개를 만들어서 연결해서 그리다 보니까 조금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조금 더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걸 그리게 돼서 그래서 조금 오래 걸려서 기억에 남는다면 저 그림이 가장 속썩인 약간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게 된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병풍 형식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병풍처럼 그냥 세워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대적인 전시장에서는 그런 게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화이트월이어서 그냥 그거를 액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전시를 했었죠. 근데 그걸 나중에 병풍으로도 만들어 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초기 그림과 현재 그림의 기법에서 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이 있네요. 네. 첫 번째 개인전 때는 먹으로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저거 지금 나오는 거는 예전 초창기 때 작품이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계절을 통해서 이제 동양적인 걸 가지게 했던 거죠. 이게 봄, 여름, 가을 시기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 석채에 많은 물감들을 뿌리고 또 봉채나 색들을 가지고 뿌리게 되고 지금 나온 것처럼 먹으로만 그리게 된 그림들이 초창기 때 작품이죠. 저거는 몇 호 정도 되는 거예요? 저게 10호 정도 돼요. 그때 이제 먹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너를 그리워하듯 비는 내리고 시리즈가 쟤네들인 거죠. 네. 그래서, 저것도 10호 정도예요. 커 보여요, 사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두 번째 때 저렇게 장무상망이라고 물결 시리즈가 나오게 된 거죠. 이거는 왠지 모르게 뭐 그리움 느낌도 들고 그때부터 기다리게 되고 혹시 작가님의 그런 애정전선과 연견이 뭐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마음속에 가졌던 감성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기 있는 줄들이 다 매화 비예요. 비. 이게 새로 내려온 거는 금비라고 해서 조금 그냥 먹으로 내렸던 비들은 조금 힘들고 암울하고 약간 아팠던 시간이었다면 최근에 나오는 금분으로 내리는 비들은 약간 봄비나 꽃비 그렇게 약간 긍정적으로 바뀐 게 일단 바뀌게 된 거죠. 이것도 최근 작품인가요? 네, 이거는 한 2010년도 때 개인전 5번째 개인전 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남해 섬들을 여행하고 와서 그렸던 모습이죠. 어디예요? 남해 어디 섬인지 모르겠는데 그 섬들 다니다 보면서 가서 스케치는 직접 하지 않아요. 많이 보고 많이 이랬던 것을 담아와서 제가 또 상상해서 그리는 거라 딱 어느 섬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행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매번 전시 끝나면 분 놓고 막 몇 달은 그냥 돌아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재거리를 찾는 거죠. 그 금매도는 조금 더 근본으로만 모든 가지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섬이나 물결 이런 게 주가 아니라 오직 매화로만 많은 분들께 매화가 이렇게 향기롭고 되게 화려하고 고혹적인 거다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물결도 살짝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그림이 다 연결돼 있다. 전 첫 번째 개념도 계속 교집합들이 연결돼 있는데 그 물결은 저 배접된 종이를 가져다가 봉채와 생먹을 여러 가지 찍어가지고 접시에 이렇게 은은하게 형나요. 그래서 흐린 듯한 접시 물감으로 붓질을 하고 붓질을 하다 보면 천연 염색하듯이 그래서 수십 번을 칠하면 이제 물결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오래 걸릴 것 같다. 네, 오래 걸립니다. 되는 게 말은 3시간도 기다려야 네네. 되고. 자연 바람에 말려야 돼서 네. 어쩔 때는 하루에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는 한 번 치라고 안 마르는 거죠. 그럼 계속 또 내비둬야 돼요. 그러면서 글 쓰시나 보다. 네, 그러면서 음악 듣고 다른 걸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부수적인 걸 많이 찾다 보니 음악을 듣게 되고 또 글도 쓰게 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작가님의 작업실도 궁금해지네요. 어디에 있나요? 저는 집에서 그림 그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옛날에 작업실이 따로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적인 것도 조금 아깝기도 하고 그냥 아까 말했지 칠해놓고 마르는데 오래 걸리다 보니까 칠하고 자다 일어나서 다시 칠해야 될 수도 있고 시간 싸움일 때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공간 따로 만들어서 그리는 게 저는 제일 편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작가님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아쉽게도 왔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직접 만나 뵈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가님 또 전시 계획이나 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잠깐 해주시죠. 작년에 너무 과분하게 큰 전시를 해서 이쪽 보시면 한 1, 2년 정도는 아직 개인전에 대한 생각은 아직 기획은 없습니다. 조금 뭔가 더 다지고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책을 한 권 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제가 지금 38살인데 한 40살 정도 됐을 때 2년 정도 준비하면 에세이 책 한 권 낼 수 있으면 좀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친구네요. 네, 그러세요? 네. 반가워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친구니까 놀러 갈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